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얼마 전 신문사 또 방송 인터뷰 등등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즉 전반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고 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래부터 보편 지급의 목소리를 싣고 있는 중인데 지역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실행해야 한다고 SNS에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부분 확정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얘기를 모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난 4월 선거 때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바꾼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야권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당이 이렇게 군부를 지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평론가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게요, 4월 이전에 만약에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또 배포되게 된다면 불공정 선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공정 선거 논란이 일어나더라도 이 같은 현금 지원이 우리 국민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가장 힘든 한계 업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떤 직장인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코로나19라고 해서 소득이 줄어듭니까? 일자리에 위협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비교적 이 물적 토대가 튼튼한 기업에 다니는 기업인들 유급 휴가 받죠. 그리고 아예 적어도 퇴직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못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를 들면 20만 원씩 30만 원씩 나눠주는 게 과연 국민 삶에 기여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 대기업 직장인들이 받을 20만 원 30만 원을 아껴서 지금 당장 임대료 밀리고 헬스장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5천만 원 8천만 원 받았는데 이제 다 떨어졌다. 네. 근데 영업은 언제까지 못할지 모른다. 정말 생존의 문제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도록 지원하는 게 낫습니까? 명백하게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한계의 상황에 이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4월 이전에 만약에 추가로 지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반드시 선별적 그리고 집중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 지금 꺼져가는 이 자영업의 불씨를 정부가 살리는 방안이라면 야당도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실효성 논란이 있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면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고 그러겠지만 그건 정말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계층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더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하지만 방송과 언론에서는 어떤 정치 공학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견을 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사실은 차기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운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편 지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이재명 지사에겐 좀 더 유리한 그런 어떤 그 진영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도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선별지급적으로 계속 주장을 했다가 네. 최근에 와서 상황이 나아지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중하면 사실은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인 성과가 없어서 선별지급하자고 주장을 했다가 이재명 지사가 이걸 이재명 지사는 예전부터 계속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왔던 분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실리고 국민들도 그거 지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의 큰 가게에서는 쓸 수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받았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조그만 가게밖에 네. 못 쓰지 이게 뭐 1년에 10억 이상 매출이 나오는 것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 쓰면 이제 그냥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를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한 단계 건너간 거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계속적인 주장이었고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 1차에 보편 지급했잖아요. 그때 2조 6천억 원 정도가 추가 소비가 지출이 이루어졌대요. 그 경기도 자체 조사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소비가 더 증진되고 그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조그만 가게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도 거의 대부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권 후보들 중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별지급도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별지급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만 보편지급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이 가서 돈을 막 쓰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환경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야권의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난 4.15 총선 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이 지급된 것 때문에 여권이 정말 압승을 거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 대해서 역시 선거용이다.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선거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돈 준다고 뭐 여당 찍고 이러겠습니까? 지금 예전에 뭐 아주 예전의 시절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돈 뭐 그거 주니까 여당 찍어야겠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1차 보편 지급할 때도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도 우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더 많이 주자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선거용으로 뭐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중요한 건 후보가 얼마나 정말 국민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느냐.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요즘 국민들의 수준이 워낙 높고 정책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줬으니까 내가 여당을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서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논의하고 하다 보면 거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추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급을 어떻게 할 거냐 갖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지급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지금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세가 접어들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논의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1,000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금 오늘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당장 지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 등등에서는 좀 신중한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야 된다라는 부분 새해 들어서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지금 1차 때는 전 국민 지원이었고요. 2차 때는 좀 그 규모가 줄었습니다. 3차 지원금 이달 11일부터 지원이 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될 때마다 국회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이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 공론화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평론가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청와대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섣불리 이 문제에 뛰어들어갔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논의를 진행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공론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검토한다는 그런 진행 방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변수가 이 나라에 당과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죠. 정부는 기재부의 몫이 또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의 홍남기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왔었고요. 재난지원금을 내더라도 선별 지원을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나서기 이전에 당정 사이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원을 하자. 기재부에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선별해서 지원하자.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될 때 이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불협화음이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혼란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이 4차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숙고해야 될 부분 같고, 무리하게 전국민 지원을 밀어붙이다가 기재부의 반발을 사는 모양새가 펼쳐지게 된다면 네. 오히려 잘 하려고 하다가 선거에 정치적으로는 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와대도요, 지금 선거 직전 국면이기 때문에 마냥 당의 손을 들어주긴 또 힘들 겁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탈정치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성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하면 청와대가 기재부를 누르기 힘든 국면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물밑에서 당정 사이에 정말 실무적인 회의가 원활히 많이 진행되고 나서 그걸 국민들에게 네. 알려야지, 당에서 먼저 뭐 최고위원회나 이낙연 대표 등이 우리가 전국 지급하겠다 일단 지르고 보는 방식이라면 저는 예상치 못한 역풍을 또 예상치 못한 역풍의 가능성이 네. 있다, 이런 또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운은 띄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역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역시 또 뉴스 오늘에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